미국인 24세 여성 미란다 톰슨 씨는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 작품 관련 투어 패키지를 신청해 한국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시애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녀는 평소 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의 추천으로 우연히 시청하게 된 K-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묘사된 남산타워의 웅장한 모습과 서울의 화려한 야경,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그 장소들을 보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란다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3주간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태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거의 전무했지만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받은 감동만으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합니다. 미란다 씨는 한국 관광을 마치고 돌아간 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장문의 일기 형식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들과 한국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감상이 많은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녀가 직접 쓴 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24살 미란다 톰슨입니다. 저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3주간의 한국 관광을 다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와 비빔밥 그리고 삼성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어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겨우 말할 줄 아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서 작품 속에 나오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이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약 2달 동안 한국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배웠죠.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와 예의 범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도착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것은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만난 직원분이 제가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면서 한국 여행 팁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의 모습과 곳곳에 보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건물들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특히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미국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철도 자체도 정말 깨끗하고 조용해서 놀랐습니다. 좌석도 편안했고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와서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당연히 남산타워였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봤던 바로 그 장소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맡기고 바로 남산으로 향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역 곳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들이 영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었어요. 명동역에서 내려서 남산 케이블카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들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작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남산타워에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었어요. 문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로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렸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마치 유엔 총회 같은 느낌이었죠. 저처럼 K-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작품의 OST를 들으면서 등산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등산로에서 만난 프랑스 커플이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작품을 보고 한국에 왔다면서 골든이라는 OST를 함께 들으며 등산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어폰을 나눠 끼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함께 남산타워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마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음악과 함께 걸어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점점 더 넓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만난 또 다른 인상적인 경험은 한 일본인 관광객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작품에서 나온 정확한 각도로 남산타워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찾아다녔죠. 결국 우리는 작품 속 장면과 거의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작품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특히 해가 지면서 도시 전체에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모습과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작품에서 그려진 것처럼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었고 왜 이곳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배경으로 선택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직원분과의 대화였어요. 그분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많이 온다면서 직원들도 작품을 보면서 관련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작품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계셨고 제가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찍힌 정확한 위치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심지어 작품 속 주인공들이 서 있었던 자리와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주기까지 하셨죠. 그 세심한 배려와 전문성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남산타워 내부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본 360도 파노라마 뷰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사랑의 자물쇠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커플들의 사랑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기념품점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점원분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둘째 날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방문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웅장했어요. 경복궁의 광화문에서부터 느껴지는 위엄과 격조가 대단했고 궁궐 내부의 건축물들도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경복궁의 근위병 교대식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이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화려한 의상을 입은 근위병들의 의장 행진과 전통 음악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장엄했습니다. 가이드분이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이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와 그 이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정말 깊은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창제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자 체계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창덕궁의 비원에서는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자연과 인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원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계절에 따라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이 정말 시적이었어요. 가이드분이 한국 전통 정원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손길을 더해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한국인의 미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카페나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어요. 한옥의 처마와 기와 지붕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간판들이 이상하게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사동에서의 쇼핑과 문화체험도 정말 즐거웠어요. 전통 공예품부터 현대적인 디자인 상품까지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었고 길거리 음식들도 맛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사동의 전통찻집에서 마신 전통차의 맛은 정말 독특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어요. 점원분이 차에 대한 설명과 우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한국의 차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명동과 동대문에서의 쇼핑 경험도 정말 특별했어요. 명동의 활기찬 분위기와 네온사인들이 가득한 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국 화장품의 품질이 생각보다 훨씬 좋아서 놀랐어요. 점원분들도 외국인인 저를 위해 영어로 친절하게 제품 설명을 해주시고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왜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그렇게 좋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의 길거리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호떡의 달콤함과 붕어빵의 따뜻함, 그리고 떡볶이의 매콤함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맛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한국의 매운맛은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달콤함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순대와 어묵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서 놀랐어요. 동대문에서는 24시간 쇼핑이 가능하다는 것도 신기했고 정말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한국의 패션 센스와 트렌드가 정말 앞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의 창의성과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독특한 건축물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래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형태의 건물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중년 여성분이 자신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쳐서까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만난 한 대학생과의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제가 K-팝 데몬 헌터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특히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학생 덕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경험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한국 음식의 다양성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 갈비찜의 진한 풍미, 삼겹살의 고소함까지 고기 요리만 해도 정말 다양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들도 각각 다른 깊이 있는 맛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한정식을 먹어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거든요. 각각의 반찬들이 모두 다른 맛과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신기했어요. 김치만 해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갓김치 등등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점점 중독성 있는 맛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김치찌개에 들어간 묵은지의 깊은 맛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면 요리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냉면의 시원함과 쫄면의 쫄깃함, 잔치국수의 담백함까지 면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비빔냉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달콤한 양념장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말 곳곳에 예쁜 카페들이 있었고 각각의 카페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카페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한옥을 개조한 전통 카페에서 마신 전통차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대추차의 달콤함과 유자차의 상큼함, 그리고 인삼차의 쌉쌀함까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도 정말 즐거웠어요.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카페가 한국 젊은이들의 소통 공간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강공원에서의 경험도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죠. 저도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면서 한강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정말 로맨틱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아름다웠고 강바람을 맞으며 마신 맥주의 맛도 특별했어요. 한강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었어요.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 공원을 따라 라이딩을 했는데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고요. 특히 밤에 반포 무지개 다리에서 보는 분수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변화하는 분수와 조명이 만들어내는 장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딜 가나 와이파이가 빠르게 연결되었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티머니 카드 하나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 편의점, 심지어 자판기까지 결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말 디지털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특히 카카오맵과 네이버 지도를 통해 길을 찾거나 맛집을 검색하는 것도 정말 쉬웠어요.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앱들이 외국인을 고려해 영어 기능을 잘 제공하고 있어서 크게 불편함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의 편의점 문화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24시간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간단한 식사부터 다양한 간식, 심지어 술과 라면까지 전부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컵라면을 편의점에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 심지어 자리를 마련해 둔 공간까지 있는 걸 보고 정말 한국은 여행자를 위한 천국이구나 싶었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출출할 때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어묵과 삼각김밥을 먹은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안이 이렇게나 좋다는 것도 현지에 와서야 실감했어요.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무섭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정말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친구에게 한국은 범죄율이 낮은 편이야? 라고 물어보자 조용히 웃으며 그래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처음엔 놀라는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공공장소에서 안심이라는 감정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여행 마지막 주에는 부산과 경주도 다녀왔어요. KTX를 타고 고속열차로 이동하는 경험 자체가 정말 특별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과 도시가 뒤섞인 모습은 마치 여행 다큐멘터리를 직접 체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부산에서는 해운대 바다와 광안리 해변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바다와 도시가 함께 어우러진 그 장면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특히 회센터에서 먹은 싱싱한 회는 정말 압도적인 맛이었어요. 생선을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섬세하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죠. 경주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첨성대와 같은 유적지를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인 도시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깊이 있는 문명이라는 걸 느꼈어요. 경주의 밤은 서울이나 부산과는 또 다른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달빛 아래 바라본 안압지의 반영은 마치 동양화 속 풍경 같았어요. 고요하고 서정적인 느낌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여행 마지막 날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장소 남산타워에 다시 올랐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였어요. 처음 도착했을 땐 낯설고 조금은 무서웠던 도시였지만 3주가 지나고 나니 이제는 두고 가기 아쉬운 또 하나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남산타워 정상에서 야경을 보며 서로 사진을 찍고 웃고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나눈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았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나날들을 되돌아보며 눈물이 났어요. 단순한 관광지를 본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를 통해 한 나라를 깊이 있게 체험한 느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단지 K-팝과 드라마만의 나라가 아니라 진심 어린 환대와 풍부한 전통, 그리고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생동감이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다른 문화를 체험한 것을 넘어 제 인생의 가치관까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절대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긴 글을 남기게 되었고 많은 분들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싶어졌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면 꼭 한번 용기를 내서 한국을 직접 여행해 보시길 바래요. 상상 그 이상의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국은 단지 제가 짧은 여행을 했던 장소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변화를 일으킨 나라예요.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아 제 두 번째 인생의 장을 열고 싶다는 꿈도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제 마음에 평생 남을 선물을 안겨주셔서.